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분자 구조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. 잠깐 이 물질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비표면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기체한테 주어진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벽들 있잖아요. 벽들이 이제 비표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 안에 벽을 많이 세우면 비표면적이 증가할까요? 감소할까요? 벽을 세웠으니까 증가합니다. 그래서 그 격자 구조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요.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구조가 분자 구조물이라 벽을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표면적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질이 1g이 있다면 그러면 축구장 정도를 덮을 수 있는 비표면적이 나옵니다. 1g의 그 물질이 그 정도의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. 그전에는 없었어요. 20년 전에는 없던 물질이에요. 근데 이 분자 건축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이제 레고처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죠. 금속과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레고처럼 조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구조체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구조체는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,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걸 이제 금속 유기 골격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마치 그 레고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속 부분만 바꾸고 유기 부분만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. 동일한 비표면적을 갖고 있지만 바꾸면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물질과 아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무한대인데, 그러면 이 물질을 사용해 가지고 수소를 저장해 보자라는 거예요. 이 물질을 사용해서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아까 그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내려 가지고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요. 이거는 이제 고체인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, 이쪽이 이제 고체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수소고요. 그러면 여기 이제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되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면적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표면적이 크면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더라. 이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책상의 표면이 만약에 이 물질이라면,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수소라면, 수소를 어떻게 하면 많이 저장할 수 있냐면 이 표면과 수소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. 서로 느껴야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잘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자, 물질이 있고 수소가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달라붙어 버렸어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떼어내는데 힘들까요? 아니면 쉬울까요? 힘들죠. 힘들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떼어낼 때 에너지가 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, 수소를 저장하는 이유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 떼내는 거에 에너지를 다 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아예 닭 개 쳐다보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그러면 얘가 많이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한, 진짜 말 그대로 적당한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게 있고,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기계적인 안정성인데요. 얘가
물질이 이렇게 안에 그래서 동공이 있는데 얘를 기체를 넣었다 뺐다를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거잖아요. 왜냐하면 뭐 기체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자동차에 넣은 다음에 기체를 사용해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연료를 넣어야 될 테니까요.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넣었다 뺄 때마다 얘네들이 그 고체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.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.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합력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.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강한 결합력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비표면적이 작아요. 그 다음에 비표면적이 큰 애들은 튼튼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구조를 찾아야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,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이제 해야 됩니다. 예, 숙제니까 해야죠. 세 마리의 토끼를 이제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입장인 거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저희가 물질을 그 건축 구조물 설계하듯이 이제 설계를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합성을 합니다. 만들고 그 다음에 물성을 또 검증하고. 근데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. 설계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물질 설계를 또 하고 이 사이클을 이제 계속 돌리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설계와 합성, 그 다음에 계산과 물성 검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자라는 건데 쉽지 않고요. 저희도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 한 10만 종의 그 물질에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물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성 검증, 계산,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세 가지를 이제 다 해가지고 최종 후보군을 만들고.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물질을 찾았으면 다 된 것이 아니냐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또 거기서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. 20년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,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조그만 부분 하나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 수소 저장의 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수소 저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수소를 만들어낼 것인가, 어떻게 또 이산화탄소를 또 줄일 것인가,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학계, 그 다음에 기술계가 함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.